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젊은 여자도 빠져드는 중년 남자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자분들이 중년이 되면 연애하는 걸 망설이고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봐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년에도 연애하기가 엄청 수월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남자들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즉, 소수의 남자들이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연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정말 연애를 많이 안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사는 게 더 치열해지고 바빠진 경쟁 사회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이 사실 우리 중년 남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알아서 빠져주면서 기회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더 어린 여성들과 데이트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대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는 누가 뭐래도 자신감입니다. 예로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자신감을 팍팍 넣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없는 남자는 남자답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여성이든지 무조건 남자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성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충분히 괜찮은데도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없는 남자는 어떤 의미로도 매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년의 나이가 되면 소수의 남자가 다수의 여자를 만납니다. 능력이 된다면 동시에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만나기도 하죠. 연애를 잘하는 남자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더 예쁜 여성, 더 젊은 여성들 찾기 위해 노력하시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연애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부류의 남자들은 자신감을 계속 잃어갑니다. 그들의 격차는 점차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에 의해서 남자들에게 엄청난 연애 격차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연애의 횟수와 격차는 대부분 자신감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은 사랑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예쁜 여자를 쟁취할 뿐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더 멋진 능력을 갖도록 도전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만약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다고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한 번만 성공을 하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더 좋은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돈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여자를 쟁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첫 번째 중년 남성의 자신감은 바로 사랑 표현과 번식력입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남자들은 사랑 표현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일단 마음에 들면 좋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성에게 대시할 때도 보통 조마조마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있어요.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천천히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법은 사실 여자에게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의외의 순간에 갑작스럽게 남자로 느껴질 때 더 큰 매력을 느끼거든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랑 표현에 뜸을 들이면 여자의 마음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더 당당하고 더 솔직하게 대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속에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신 스스로를 믿는 남자라면 어떤 것도 개의치 말고 여자에게 직진해야 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그 여자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먼저 믿어야 남도 나를 믿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품을 수 있는 남자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여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의 믿음을 통해 그녀도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것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걸림돌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력, 경제력, 근육, 외모 등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가 나는 인기가 많고 나는 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남자라고 믿어버려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돈을 더 열심히 모아서 자기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려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감을 길러나가려 합니다. 물론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자신감을 길러 나가는 것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란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본인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흘러 돈을 좀 모아놓고 이제는 여자에게 매력이 있겠지 하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런 외부 요인에 기대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 남자가 모아놓은 돈을 보고 접근하는 꽃뱀들만 꼬일 뿐입니다. 진짜 자신감 넘치는 남자는 외부적인 요인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감은 외부 요인으로 보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일단 믿어보세요. 나는 어떤 남자들보다 매력적이라고 단언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따라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의 주변으로는 항상 여성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보다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것 같고 더 강해 보이고 더 듬직해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키가 큰 것은 어떠한 장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여성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뚱뚱하고 문신을 한 남자들은 항상 예쁜 여자를 끼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명 문신돼지라고 불리는 이분들은 사실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매력도 없어요. 남자가 보기에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옆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꼭 그 옆에 예쁜 여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남성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자신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자가 볼 때 매력적입니다. 평범한 남자들에 비해 괜히 더 특별해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더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한 남자지만 그저 자신감 하나로 어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별로 안 좋게 보는 이런 남자들에게도 배워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남성들은 감정에 솔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다수의 남자들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면 한 여자만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매력적인 여자가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또 자신이 조금 안 좋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면 자신의 감정을 버려버리는 선택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라는 핑계로 스스로 여자를 거부하죠. 본인의 마음속에는 그 여자를 쟁취하고 싶고 품고 싶으면서도 스스로의 감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쁜 남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거든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이 우선시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사실 성욕이 엄청나요. 그들은 성욕을 부정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감정 표현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내가 상황이 안 좋지만 너가 좋고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거절 당할 수도 있겠지만 시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그 남자를 믿고 마음을 주는 여자도 있으니까요. 또 나쁜 남자들은 본인이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더 감정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쁜 남자들이 여성들과 대화를 더 수월하게 이어나간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보통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감정을 넣어두는 겁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고 상황이 안 좋게 된 이유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내 상황이 안 좋다면 일단 감정이 들끓어도 그냥 감정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본래 동물이고 감정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자들은 더 감정적이고 더 동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정말 안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너를 갖고 싶고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그녀를 쟁취하셔야 합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고 키도 작고 외모도 작고 볼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고 공상입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판단을 내릴 수 있죠. 내가 마음에 품은 그 여성이 직접 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미녀와 야수 커플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남자들은 오로지 자신감 하나로 미녀를 쟁취한 거예요. 보통의 남자들이 생각하는 관념에 갇히지 않은 거죠.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괜찮고 멋진 사람이라고 믿고 자신감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봐줍니다. 또 번식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매력적인 남자일수록 더 많은 여성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한 여자만 사랑해야 하고 한 여자만 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년 남성들은 너무 자신을 통제하고 참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괜찮으니까 이제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매력을 어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오빠로 남지 마세요. 보통 자신감이 없는 남자들은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걸 선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남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또 억지로 가면을 쓰고 하기 싫지만 웃는 얼굴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자신감에 넘치는 남자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는 걸 선호해요. 사람은 누구나 항상 좋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쁜 점도 있고 악한 모습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매력이 없는 남자들은 무조건 친절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반대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들은 때로는 친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남자가 됩니다. 좋고 싫은 점이 명확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거든요. 맨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은 사실 위선자에 다름이 없어요. 남자로서 느껴지지도 않고 매력도 없어요. 여자들이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자 때리고 욕하고 이런 나쁜 남자가 아니라 감정 표현에 솔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들은 참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싫은 것을 싫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괜히 싫은데도 쭈뼛거리거나 쑥스러워하는 법이 없어요. 좋으면 확실하게 좋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 호구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주변에 이런 남자분들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자들은 귀신같이 호구들을 알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녀들에게 한번 호구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녀들은 남자에게 착한 남자 프레임을 씌워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치 수족관에 갇힌 상어처럼 그 여자가 가끔 와서 주는 먹이만 기다리게 되죠. 그녀들은 착한 남자는 자기 수족관에 가둬놓고 다른 남자들을 찾습니다. 진정한 남자를 찾기 위한 시간을 버는 수작에 불과해요. 결국 그 안에 갇힌 남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착한 남자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녀가 짝을 찾으면 아무 곳에나 버려지고 말아요. 왜 남자가 착해야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솔직하고 확실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을 더 남자답고 매력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남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고 여자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본인을 갉아먹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좋은 남자가 되려고 한다면 계속 참아야 해요. 내면에서 참고 인내하면 결국 나중에는 폭발해버립니다. 자꾸 참는 것만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어도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말 위험해지는데,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감정을 참는 쪽을 선택하면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의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스토스테론의 값이 떨어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거죠. 굉장히 여성스럽게 되고 오히려 마음이 약해져서 남들에게 의존하고 싶어져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에게 의존하는 이유가 바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립심이 강해요. 위대한 지도자들을 봐도 대부분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남성 호르몬을 뿜어내기 때문에 아주 독단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유전적으로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느낍니다. 참으면 여성스럽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기본 마음가짐을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드디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도입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만남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제가 감정에 솔직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계속 만날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꾸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피곤할 거야. 아니면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연락하지 말자 같은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데이트를 하고 만나서 밥을 먹던지 취미 활동을 하던지 계속 만날 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여성분이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었든 그녀를 설득하고 약속 장소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10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은 한 번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그녀를 설득할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내가 데이트 신청을 10번을 했는데 모두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번 중에 딱 한 번 성공했어도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생깁니다. 이게 여자들은 워낙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주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남자는 꾸준하게 시도를 하고 아주 특별한 날에 특별한 감정으로 여자가 딱 끌릴 수도 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또 거절했을 테지만 감정이 요동치는 날에는 옆에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그냥 너무 우울한 날에는 옆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너무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이 남자라면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원래 감정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하고 만남을 자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만나서 여자랑 데이트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절당하고 실패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경험도 생길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과 감정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여자가 안 되면 다른 여자로 도전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 여자만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제 만남을 계속 만들고 계속 도전하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이런 걸 일상으로 하셔야 해요. 점점 여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여성들과의 대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남이 편해지고 더 능숙하게 여자를 이끌고 리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침대로 초대하는 것을 일상으로 만들어 가게 돼요. 완전히 몸에 체득되어서 딱히 노력이나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예쁜 여성에게 도전을 해보고 더 어린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일상 속에 이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 어느새 내 주변의 여자들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더 매력적이고 예쁘고 어린 여자들이 주변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을 계속 만드시라는 겁니다. 경험치를 계속 쌓게 되면 나의 장점과 여자들이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강력한 매력 포인트를 갈고 닦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조언은 바로 몰두하고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죽기 살기로 뭔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만남에 있어서든 어떤 일에 있어서든 몰입하고 집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에 도전할 때, 몰입할 때 어느 정도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무언가에 엄청나게 몰두를 하게 되니까 강한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엄청난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요. 이런 집중과 몰입으로 테스토스테론이 폭발을 합니다. 점점 더 성장하는 남자가 되는 거고 더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강한 스트레스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를 도전한다고 해도 두서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집중해서 끝내는 걸 익숙해지셔야 해요. 이게 사실은 침대의 기술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여자들이 보통 몰입하고 집중하는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순간에 엄청난 남성 호르몬 나와서 그래요. 침대에서도 그 순간 완전히 빠져들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되면 여자들은 20분이 지났는지 30분이 지났는지 모르고 완전히 빠져들어요. 실제로는 엄청 짧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맛보면 거기에 헤어나오기 힘들어지죠. 남자들의 몰입감에는 엄청난 매력이 숨어 있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한 번에 하나씩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남성 호르몬이 강한 사람들이 눈앞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사냥을 했었기 때문에 사냥감 하나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도파민이 돌면서 남성 호르몬이 폭발해요. 목표를 딱 하나만 정해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사냥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연습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 집중으로 확 채워넣고 한 번에 하면 그 순간은 힘들거든요. 그러나 끝났을 때 엄청난 성취감이나 자기 중요감이 충족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본능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결국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나면 엄청난 자신감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엄청난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는 집과 직장만 뺑뺑이 도는 경향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성스럽게 사람이 변해요.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매번 큰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하고 낯선 곳에 가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마음에서 꺼려지고 두려워지거든요. 자꾸 낯선 장소에 가서 새로운 것과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남성 호르몬이 솟구쳐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캠핑을 혼자 가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천지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이 평소의 일상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온몸의 감성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흡수하려고 자동적으로 몸이 변해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감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반대로 일상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오감이 활성화가 안 돼요. 본능적인 남성 호르몬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집안에서는 거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닫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거의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면장까지 가서 양치질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은 닫혀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 자꾸 닫히고 같은 루틴 안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낮아져요. 이런 이유로 저는 꼭 새로운 곳을 자주 가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낯선 곳을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강해집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남성 호르몬으로 이겨내는 거죠.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가게 되면 꽤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체제라는 게 향상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나 일부러 대단한 해외 여행이라든가 그런 힘든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새로운 길로 출근을 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출근하는 걸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어제와 조금은 다른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는 거죠. 남자라는 생물체로서 활동적이고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중년 남자의 근본인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자의 본능을 깨우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사회는 남자의 본능을 억제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자의 본성이 줄어들고 점점 여성화되어 가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중년 남성분들이 더 여성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이 깨어나야 더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로 당당히 서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남자들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젊은이들이 연애를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세련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우직하고 조금은 거칠게 밀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요즘은 그런 남자들이 더 여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남자로 다시 태어나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또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운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자전거 타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허벅지 근육은 남성 호르몬의 상징이거든요. 여자를 여럿 올리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꼭 허벅지가 튼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꾸준히 관리하셔서 멋진 몸매까지 유지하시면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육은 남자의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연애와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